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가 과거 윤 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김 후보자의 평소 신념과 관련된 만큼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26일에 진행될 청문회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에게 물을 것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건 뻘건 윤석열이라며 색깔론적 비난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서울 광화문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놓은 지금 보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서 거친 색깔론을 동원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혐의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며 이를 수사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뻘건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여러 차례 부정해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4일 페이스북에 죄 없이 탄핵당하고 죄 없이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하고 나서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2022년 10월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도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도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지금 윤 대통령은 빨갱이가 됩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그 빨갱이 밑에서 일해왔고 지금은 장관까지 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고요. 아마 김 후보자는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할 겁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할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는 지난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요즘 세월에 빨갱이가 어딨냐고들 하지만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KBS와 MBC 사회 곳곳이 빨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모두 뽑아내서 이 토착 빨갱이를 모두 북한 김정은이 밑으로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전체가 빨갱이 소굴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의 과거 발언에서도 보여지듯 그는 현재까지도 문재인 정권 전체가 빨갱이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본인이 한번 빨갱이로 규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과거의 윤석열과 현재의 윤석열은 다르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천국을 만들고 있으니 지금은 그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김 후보자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신념에 치명타가 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권에 속한 인물이었고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낸 만큼 그는 김 후보자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이런 빨갱이들은 전부 김정은한테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윤석열을 아주 혐오했다는 겁니다. 2019년에 김문수 그대로라면 윤석열이 거듭 박근혜를 만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거냐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어야 합니다. 그간 박근혜가 받은 수치와 억울한 마음을 생각해보긴 했냐며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는 본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부터 진작에 반발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의 평소 발언 수위를 생각하면 죄 없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빨갱이가 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내미냐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빨갱이 밑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해왔고 이제는 장관까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는 겁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스스로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더니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는 과거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던 당시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 TV도 폐쇄했습니다. 본인의 신념이라더니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처럼 모시는 윤 대통령을 건드렸는데도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또 어떻고요.
본인들 입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폄훼하는 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 후보자가 그냥 건드린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가장 적대시하는 반국가 세력, 빨갱이라고 한 거잖아요. 야당이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거품 물고 달려드는 자들이 여기엔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엔 현재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포함됩니다. 그는 과거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뜻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럼 지금의 윤 대통령은 자격미달이냐는 말에는 그것만 볼 수 없다고 했죠. 윤석열만은 예외로 두는 모습을 보인 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일하고 있던가요? 아무리 봐도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그는 북한을 계속 건드려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보여지듯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부 여당이 군 장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은 모두 봤습니다. 애초에 나라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 있었다면 합참의장 자리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에 수십 차례의 주식 거래를 한 사람을 앉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자들만 모인 정부가 계속해서 무턱대고 북한을 찔러대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에게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이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73.5%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에 의뢰해 지난 17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21.0%, 실현 가능성 없다는 응답률은 73.5%로 집계됐습니다. 모름 응답률은 5.5%였고요.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지역과 세대, 이념 성향 등에서 실현 가능성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가능성 없다는 응답률이 55.5%, 가능성 있다는 응답률이 39.5%입니다. 결국 그는 그 누구의 공감도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을 상대로 한 수위 높은 발언은 여전합니다. 당장 중도층은커녕 보수층조차 납득을 못 시킨 주제에 대체 본인 혼자서 뭘 믿고 북한을 자꾸 도발하고 있는 건가요?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마치 워게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한민국 영토와 전 국민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전장에 나가 싸우게 되는 건 군 장병들이고요. 게다가 그 군 장병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 누군가의 소중한 배우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특정 지지층의 호응을 받겠다는 그 하찮은 목적을 위해 이들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이 나면 특정 지지층이든 뭐든 다 소용없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당신이 군부대에 방문했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또 북한을 상대로 무슨 도발을 해서 우리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죠. 군 장병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